안녕하십니까. 안성맞춤 체리파입니다. 오늘 체리 저 품종별로 몇 종류 좀 살펴보겠는데요. 지금 보시는 품종이 홍수봉이에요. 홍수봉. 이게 지난주인가? 요번 주, 지난주죠. 토요일부터, 월요일 아침까지 저희 지역에 비가 건 48시간 이상 내렸어요. 48시간 정도 비를 맞고 열과가 50%가 진행돼 있어요. 50%가. 이 열과난 거는 집사람이 체리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 따가지고 갔는데요. 이런데 좀 보면은 제 따서 저런 거 버리고 큰 것들로만 또 큰 것들로만 골라서 이렇게도 됐어요. 태도 큰 열매들로만 골라서 걔네들이 빨리 익으니까 열과가 생겨가지고 땄어요. 한 50% 정도 지금 딴 상태인데 열과가 상당히 심해요. 그러니까 체리는 노지에서는 비가 왔을 적에는 재배하는 게 좀 힘들어요. 비가림은 어느 품종이든 필수라고 아마 필수예요, 필수. 한 50% 정도는 따버렸습니다. 열과가 보통 심하게 왔어야지. 한 50%가 건 3일 비를 맞고 나니까 매해는 장사 없다고 체리 다 열과납니다. 이쪽도 홍수봉인데 맛은 그래도 다 들었어요. 아삭아삭하고 맛은 들었는데 열과가 3일 비 맞고 나니까 심해야죠. 다른 품종 한번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품종은 첼란입니다. 첼란. 제가 제일 따먹고 난리네요. 첼란도 습기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. 첼란. 이거 주관형, 전에 설명드렸던 주관형에 지금 열매가 와서 있는 건데요. 첼란은 그래도 그나마 열과에는 조금 강해요. 그래도 같은 3일을 맞고도 요런 데 보면 열과는 좀 있긴 있죠. 요런 데 보시면은 열과는 있긴 있습니다. 이렇게 갈라졌죠.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열과는 좀 적은 편이에요. 요거는 열과된 거 몇 개 보이고요. 첼란은 이제 열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열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있습니다. 예, 내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열과 없는 품종도 며칠 비 맞으면요 올 수밖에 없어요. 올 수밖에 없고 다른 품종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이 품종은 블룩스예요. 블룩스. 과는 퐁퐁치한 게 이런데 얘 열과 대단합니다. 아주. 얘 열과가 70% 왔어요. 70%. 다 따버렸죠? 열과 난 거 다 따다가 집사람이 효소나 담근다고 따오라 그래가지고 다 따가지고 갔습니다. 블룩스. 열매는 퐁포짐 해가지고요. 저긴데 열과에 아주 취약합니다. 벌써 열과가 된 애들은 다 벌써 애들이 이런 식으로 그때 따고도 좀 빼먹은 것들이 열과 온 애들은 벌써 쭈글쭈글해졌죠. 갈라져서 다 그렇게 돼 있죠. 열과에 아주 취약해요. 블룩스. 건 70%가 열과가 왔어요. 70%가. 이런데 보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안 온 애들도 있긴 있는데 열과가 대단합니다. 블룩스. 블룩스는 절대 노지에서는 재배는 할 생각도 하시지 말아야 돼요.
하우스나 비가림이 안 돼 있으면 블록스는 절대 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, 교대가도 비를 이틀 이상 맞으니까 일부 열과가 보입니다. 얘는 뭐 벌써 다 딴 제가 5월 25일경에 얘하고 겔조생 수확 25일경에 다 마쳤고요. 이런 애들은 뭐 언제나 다 익으려는, 이런 애들은 뭐 아직도 깜깜하고요. 다 익으려면.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 체리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얘네들은 수분수로 심어놨던 체리라. 얘는 뭐 그래도 열과 같은 거는 현재 그때 비가 왔을 때가 그다지 착색이 안 들어왔었을 때예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열과는 뭐 전혀 보이진 않네요. 얘네들은 열과는 전혀 보이진 않는데, 모르죠. 얘도 이제 착색이 들어와서 비가 맞으면 어떻게 되려는지. 얘는 저기예요. 얘랑 얘는 그거 라핀이라는 품종이에요. 라핀. 습기가 좀 늦죠, 이게 라핀이. 근데 열과는 지난주에 비를 그렇게 맞고도 현재까지는 하기하고 습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그것도 열과가 나오지. 파랬을 적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. 열과는 안 보이고요. 요런 게 이제 블룩스라고 식재된 나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좀 달려 있는 걸 살펴보면요, 블룩스도 그 묘목이 섞여서 왔는지 과가 좀 틀린 게 있어요. 이렇게 좀 내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제 뻘개지는 게 있고, 저런 식으로 완전히 돼 있는 게 있고, 완전히 이제 수확, 얘는 벌써 뭐 정상적이라면 수확은 다 블룩스는 마쳤을 거예요. 정상적으로 수확을 한다면 다 마쳤을 텐데,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블룩스고, 다음에 블랙 골드라는 품종을 한번 가볼게요. 여기에 블랙 골드라는 품종인데요.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달려있고, 일부 제가 맛본다고 이제 따먹고 좀 하긴 했는데, 맛을 봐야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. 얘 열과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열과는 내가 엊그저께 하나 봤어요. 하나 봐서 내가 맛 좀 본다고 먹어보고 그랬는데, 얘가 작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빨개지다가 급격히 검해진다 그랬죠. 블랙 골드라는 품종이 새카맣지 않죠. 새들이 이제 쪼아먹고 그런데 새카맣니다. 아주. 이게 블랙 골드라는 품종입니다. 근데 또 블랙 골드라는 품종도 또 틀려요. 그 나무가 새카맣게 변하죠. 과가. 예, 급격히 검해져요. 블랙 골드라는 품종이. 작년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. 블랙 골드가 그렇게 뻘개지면서 급격히 검해진다고, 까맣게 변한다고. 이 같은 블랙 골드라고 식재된 나무가 또 과가 틀려요. 한번 그쪽으로 한번 옮겨서 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것도 같은 블랙 골드라고 한 묘목상에서 가져온 거거든요. 근데 얘네는 또 과가 이렇게 틀려요. 아까 걔랑 얘도 열과는 현재 없습니다. 아까 블랙 골드도 없었듯이 얘도 없는데, 근데 얘가 과 특징이 어떠냐면요, 이 안쪽에서 잘 보시면 과가 크기는 상당히 커요. 크기는 대단한데 펑퍼짐해요. 앞뒤가 똑같이 동그래. 되게 체리가 한쪽은 좀 납작하죠. 얘는 안 그래요. 앞뒤가 둥그렇다고 봐야죠. 둥그래. 그냥 체리 자체가 둥그렇고, 과는 상당히 커요. 과는 얘도 같이 오는데요. 이런 식으로 앞뒤가 둥그렇다는 얘기예요. 과가 한쪽 면이 넓적한 게 아니라
앞뒤가 둥그러가지고 펑푸시 해가지고 과가 이래요.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열려 있는데 이 품종이 뭔지 모르겠네. 이게 보이시나요? 그 전체가 과가 둥그렇죠. 이것도 근데 블랙 골드 품종이라는 게 왔을 때 같이 온 품종이거든요. 이게 블랙 골드로. 근데 품종이 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밑에서 보셔도 둥그렇지. 앞뒤가 똑같죠. 앞뒤가. 이 품종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것도 블랙 골드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데 일부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급격히 검게 변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것도 둥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요런 나무는 또 아까 그 블랙 골드하고 이건 뭐 워낙 제가 이 다주주관용을 해 가지고 지금 저 안에 들어 있긴 한데 이 카메라 갖고 안으로 집어넣기가 좀 힘들어요. 얘는 또 검해져요. 저하고 똑같아. 얘하고 또 틀리게 그 희한하게 이 묘목상에서 같은 나무를 같은 품종을 했는데도 과가 틀리다는 거. 그러니까 묘목도 정확하게 확실한 데서 확실한 품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죠. 제가 저런 안쪽도 보면은 과가 다 똑같죠. 얘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과가 이게 무슨 품종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쪽에도 꽤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안쪽으로 보면은 과가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뒤가 그냥 똑같죠. 퐁푸짐하게. 과는 상당히 커요. 근데 약간 엊그저께 몇 개 따먹어 봤는데 약간 무르다?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. 벌써 새가 와서 쪼아먹었네 이제.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버건디를 좀 옮겨보겠습니다. 이게 버건디입니다. 버건디. 버건디도 조금 뻘개진 게 제 쏟아지고 달린 게 몇 개 없어요. 나무에서도 지금대로 훑어봤는데 몇 개 없는데 과는 상당히 크고 좋아요. 근데 버건디도 열과가 있네요. 빨간 거 보니까 갈라진 게 한 2개 보이네요. 버건디도 긴 비에는 열과가 있네요. 한번 또 찾아볼까요? 이 버건디가 다 쏟아졌나? 꽤 있던 애들도 또 안 보이네요. 찾으려니까 쏟아졌는지 안 보이는데요. 이런데 좀 있네요.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버건디입니다. 그럼 이 위에 또 보이죠? 이게 버건디예요. 과는 대단하죠. 올해 냉해로 착과도 안 됐지만 제 쏟아졌어요. 그나마도 제 쏟아져 가지고 군데 몇 개씩 보여요. 키는 이 정도로 커 있습니다. 키는 저 위에 건 3m 올라갔네. 3m 올해 올라간 게 벌써 3m 올라갔는데 요건 한 2m 한 70 정도 올라가 있고요. 올해 뭐 또 강전정을 또 해놓고 그래가지고 키는 2m 50 이상씩은 다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, 이거 제가 결과지 방식으로 다 이제 전향을 한다고 그랬던 버건디펄인데요. 이 버건디도 일부 열과가 보입니다. 한 2개 지금 오면서 한 2개 확인을 했어요. 요것도 한 이틀 이상 비를 맞으니까 버건디도 열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할 뿐이지 열과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열과는 있다고. 그러니까는 뭐 잠깐 내리는 비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 그 해에 수확 시기가 접어들었는데 긴 비가 온다, 이틀 정도 온다 그러면은 열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체리 재배하시려면은 비가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쭉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열과가 오면은 엊그저께
어느 분 뭐 저 유튜브 올려놓은 거 제목을 봤더니 비가 온다고 그래서 조기에다 수확했다고 뭐 그 제목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봤어요. 그렇게 되면 체리의 평가가, 국산 체리의 평가만 낮아지는 거죠. 맛도 안 드는 거,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따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그런 거를 유통되게 되면은, 아, 국산 체리 맛이 이렇구나 라는 평가만 남기고 인식만 안 좋아질 뿐이니까, 가급적이면 체리 재배 농사를 하실 것 같으면 비가림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갈라졌죠? 러팔도 열가 있습니다. 이틀 이상 맞으면, 이틀 정도 맞으면 러팔도 열가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열가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잠깐 맞는 건 몰라도 이틀 이상 비가 온다라고 봤을 적에는 무조건 열가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무조건 열가는 있다. 열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이제 나름인데, 하는 말 이어서 갈게요. 열가가 선상 적다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면은 당도가 팍 떨어져요. 맛이 완전히 틀려져요. 저희 집사람도 그 비 오기 전에 먹었던 거하고 비 오고 나서 따먹더니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냐고 바로 나오는데요. 뭐 그렇게 틀려져요. 그러면 이 노지에서 체리를 재배해가지고 설상 열과에 조금 강한 걸 심어서 수확을 한다 한들 소비자 평가는 좀 싸늘하겠죠. 왜? 맛이 없으니까. 우리나라 저 뭐 참외, 수박, 딸기, 토마토, 이 사람들이 왜 하우스에다 재배가 있어요?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있겠죠. 노지에서는 절대 그 맛이 죽었다 깨나도 못 냅니다. 하우스에서는 내도 노지에서는 그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시죠. 그분들도. 그렇듯이 체리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정확해요. 노지에서 그 열과 없다라고 하셔서 없질 않아요. 100% 없질 않아요. 우리도 품종이 한 10대까지 되는데 지켜보면 없을 수는 없어요. 있어요. 있는데 좀 덜 할 뿐이죠. 덜 할 뿐인데 나중에 맛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. 그거 열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. 브릭스에서.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먹게 되면 첫째 또 물러져요.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, 노지에서 뭐 재배 환경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분들은 그런 감수를 감안하시고 이제 체리 농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, 가급적이면 그 하우스가 가능하다 싶으면은 그거는 아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하우스를. 그래서 비를 대순대로 안 맞춰서 열과도 줄이고, 비를 안 맞춰서 당도도 좀 높이고, 과일 품질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체리 맛이 좀 좋아지고, 좀 묵은 것도 없이 조금 강해지고. 그렇지, 노지에서 비를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습기 접어들어서 일단 비가 하루 이상 왔다 하면은 일단은 열과와 당도 맛 차이 물러지고 그렇다는 거. 제가 다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. 그 전부터 좀 덜 익은 것도 한번 맛 좀 보느냐고 제가 따먹어보고 해봤는데 다 그래. 다 맛 완전히 틀려져요. 물러지면서 맛이 확 틀려져요. 별 그렇게 특이한 맛도 없고, 그냥 뭐 체리 덜 익었을 때 따먹으면 나는 맛 있죠? 그 맛이에요. 그 맛. 그러면은 누가 저기 체리 일단 빨개졌다고 한들 사서 드시는 분들은 평가가 안 좋아지겠죠. 그 무슨 체리가 맛이 이러냐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, 가급적이면 비가림들은 뭐 저 같은 거 간이 비가림이에요. 저 말려 올라가 있죠. 저 위에 1년 내내 저 말아 올려놓고 저는 수확철에만 이렇게 내립니다. 밑으로. 그리고 1년 내내 저 위에 올라가서 있어요. 쟤는 이런 식으로. 옆면은 저는 이제 저기 차광막 같은 거로다가 올리고 내리는 거로다 그것도요. 우리 저 비닐하우스 옆문 개폐듯이 차광막으로 요거 100m짜리를 사가지고선 될 계획은 갖고 있어요.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은, 양쪽 면은.
이쪽 면은 안 해더라도, 양쪽 저 끝과 저쪽 끝은 안 해더라도, 이 양쪽 면은 100m짜리를 갖다 양쪽은 올리고 내리고. 근데 얘는, 내릴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겠죠. 거의 올려놓겠죠, 차광막이. 그 계획까지서는 갖고 있는데, 비가림은 일단 그건 안 해더라도, 왜 간이 비가림이라도,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, 열가가 안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다 와요. 뭐 하루 정도 뭐 반나절 이렇게 잠깐 마치면 어떨는지 몰라도 그걸 누가 합니까? 비가 이 날씨라는 거는 이 하늘 일을 뭐 사람이 할 수가 있나요? 그러니까 비가림은 좀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계획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열가가 옵니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